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23년 제1회 폐기물 처리 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80%의 수분을 함유하는 폐슬러지를 건조기에 건조하여 수분 함량을 40%로 하였다. 슬러지 100kg당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하시오. 슬러지의 비중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슬러지량을 구하는 또는 슬러지 공식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 상당히 우리가 자주 쓰죠. W1이나 P1이라는 것은 처리 전, 그리고 W2와 P2라는 것은 처리 후를 뜻하죠. 그래서 W는 슬러지량, P라는 것은 함수율, 수분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80%의 수분이니까 P1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의 함수율은 P2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0kg이라는 것은 W1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한다는 것은 W1에서 W2를 빼는 값이죠. 그래서 먼저 슬러지 공식을 이용해서 W2를 계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W1은 100kg이죠. P1은 80%, P2는 40%. 따라서 W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33.3333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발되는 수분량은 W1 처리 전에서 W2 처리 후. 그래서 실제로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은 수분을 제거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100kg 마이너스 33.3333kg을 하시게 되면 66.67k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입도 누적 곡선상 최소 입경으로부터 10% 입경이 2mm, 20% 3mm, 40% 5mm, 60% 8mm, 80% 10mm, 90% 20mm일 때 유효 입경과 균등 계수를 계산하시오. 여러분들은 팁에 있는 것처럼 유효 입경, 균등 계수, 공률 계수를 구하는 식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번갈아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유효 입경이라는 것은 D10% 입경이 바로 유효 입경이에요. 그래서 D10%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10%에 해당하는 입경이 2mm입니다. 그래서 유효 입경이라는 것은 2mm가 정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균등 계수라는 것은 D60%에서 D10%, 다시 말해서 60%에 해당하는 입경에서 10%에 해당하는 입경을 나눠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60%에 해당하는 입경이 8mm입니다.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입경이 2mm예요. 그래서 8mm 나누기 2mm를 하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입경이라는 것은 단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균등 계수와 공률 계수는 단위가 없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시고 이 세 가지의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투입량이 1톤/아워이고 회수량이 600kg/아워, 그 중에 회수 대상 물질은 550kg/아워이며 제거량은 400kg/아워, 그 중 회수 대상 물질은 70kg/아워일 때 월헬식과 리에테마식에 의한 선별 효율을 각각 계산하시오. 1번 월헬식에 의한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2번 리에테마식에 의한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월헬식과 리에테마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팁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하려고 하면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별 효율에 관계되는 여러분들 선별기, 개통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팁에 있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별기가 있어요. 선별기로 투입되는 양, 투입량. 투입량을 I라고 표기하죠. 그리고 제거량. 제거량을 O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회수량. 회수량을 C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회수 대상은 X, 비회수 대상은 Y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XI, YI, 그리고 XC, YC, 그리고 X0, Y0로 우리가 표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회수량 600 중에서 회수량 600kg per hour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550kg per hour. 그러면 600에서 550을 빼면 50kg per hour가 비회수 대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거량 중에서 제거량이 지금 얼마죠? 제거량이 400kg per hour예요. 그럼 400kg per hour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얼마죠? 70kg per hour. 그러면 비회수 대상 물질은 330kg per hour가 되겠죠. 그럼 XI라는 것은 XC와 X0를 더한 값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620. 그리고 YI라는 것은 YC와 Y0를 더한 값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380. 자, 이렇게 개통도만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놓으면 월열식과 리에테마식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아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XC라는 값이 얼마죠? 550kg per hour. XI라는 것은 620, Y0는 330, YI는 380이에요. 따라서 월열식에 의한 선별 효율 구하는 식에서 선별 효율은 77.04%가 나오죠. 자, 반면에 리에테마식은 절대치를 취해놓은 것은 뭐냐면 여기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뒤에 값이 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효율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호에 관계없이 플러스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치를 취해놓은 거죠. 자, XC라는 값이 얼마죠? 550, XI는 620, YC는 50, YI는 380.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75.55%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제가 그려놓은 개통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3번을 푸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 4번,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탄소가 11.7%, 수소가 1.81%, 산소가 8.76%, S가 0.03%, 질소가 0.039%, CL이 0.31%, 수분이 65%, 회분이 12%, 단 공기비는 2.0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2번 전체 발생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3번 전체 발생 가스량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염화수소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N미터의 삼성 per kg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N미터의 삼성은 S미터의 삼성과 동일한 단위입니다. N이나 S는 표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염화수소의 농도를 여러분들이 ppm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자, 염화수소의 농도, 전체 가스량이, 여기서 말하는 전체 가스량이 제일 큰 가스량이 되거든요. GW가 돼요. 그래서 GW분의 염화수소의 양. 자, 염화수소라는 것은 HCl을 의미하죠. 따라서 HCl 1kmol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이 36.5kg, 그때의 최적이 22.4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GW분의 36.5kg 분의 22.4S미터의 삼성 곱하기 염소에서 염화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ppm으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10의 6승 ppm을 10의 6승을 곱하면 ppm이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GW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GW라는 실제 서변소 가스량이 제일 큰 가스량이 되니까 전체 가스량이라고 하거든요. 공식을 꼭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 공식에 의해서 단서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M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W. 여기서 M이라는 것은 공기비 2.1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A0는 이론 공기량. 그러면 최적으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공식, 이론 공기량은 항상 우리가 사용하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 여기서 C라는 탄소가 몇 %죠? 11.7%니까 0.117. 그리고 H라는 수소가 1.81%니까 0.01
81. 그리고 O, 산소의 함량이 8.76%니까 0.0876. 그리고 S의 함량이 0.03%니까 0.0003 계산하시면 이론 공기량이 1.2318 Nm의 삼성/kg이 나왔어요. 따라서 GW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공기비 2, A0 1.2318 Nm의 삼성/kg, 그리고 5.6H, H가 1.81%, 그리고 O가 8.76%, 자, 그리고 0.8N, 질소가 0.039%, 그리고 1.244W, 수분이 65%. 따라서 GW를 계산하면 3.4352 Nm의 삼성/kg이 나왔어요. 이 값이 전체 발생 가스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의 양이라는 것은 36.5kg분의 22.4 Nm의 삼성 곱하기 C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CL 자리에 CL의 함량이 들어가겠죠. 지금 CL의 함량이 0.31%니까 CL 자리에는 0.0031을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분모에는 GW, 가스량, 우리가 계산한 3.4352 Nm의 삼성/kg이에요. 자, 그리고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는 퍼센트가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 ppm으로 계산하실 때는 ppm이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6승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단위는 ppm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퍼센트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ppm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10의 6승, 퍼센트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10의 2승을 곱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염화수소의 농도는 553.82 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화학식이 탄소가 5개, 수소가 7개, 산소가 2개, 질소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율이 15%인 폐기물을 과잉공기 50%를 사용해서, 여기서 과잉공기를 사용을 했다는 것은 과잉공기 50%를 쓰면 공기가 150%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기비가 퍼센트를 100으로 나눠주면 1.5가 되죠. 그러면 공기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기비가 1.5라는 소리입니다. 자, 연소할 때 시간당 폐기물을 100kg 연소했을 때 필요한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공기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공기비 곱하기 그리고 이론 공기량. 자, 여기서는 자, 이론 공기량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론 공기량이 질량으로 계산하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폐기물량,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론 공기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론 공기량 자체를 알려고 하면 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량을 계산해요. 따라서 유기물에서 함량을 계산하는데, 유기물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탄소의 원자량이 12, 12자리가 5개, 수소는 1, 1자리가 7개, 산소는 16자리가 2개, N은 질소 1자리가 14개, 그래서 113이라는 분자량이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값은 113분의 12 곱하기 5. 자, 그런데 함수율이 15%예요. 근데 탄소, 수소, 산소라는 것은 함수율이 아니고 고형물이죠, 고형물. 그래서 함수율이 15%일 때 고형물은 100-15는 몇 퍼센트가 되나요? 85%가 돼요. 그래서 0.8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고형물 85%, 그러니까 유기물, 탄소가 5개, 수소가 7개, 산소가 2개, 질소가 1개짜리 중에서 수분이 15%니까 함수 고형물이 85%, 85%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함량이 나왔어요. 수소도 마찬가지, 전체 분자량 113 중에서 수소의 원자량이 1이죠. 1자리가 7개 있어요. 그리고 고형물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0.85를 곱해서 계산하고, 산소도 마찬가지 113 중에서 산소는 2개가 있어요. 2 곱하기 16, 그리고 고형물이 85%니까 0.85를 보정해서 계산하고,
질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함량이 나왔으니까 이론 공기량을 질량으로 계산을 해요. 자, 이론 공기량을 질량으로 계산하는데 이론 산소량을 질량으로 먼저 계산하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값이 이론 산소량을 질량으로 계산한 값이죠. 그러면 질량으로 계산했는데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0.23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232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자, 탄소가 몇 퍼센트? 탄소가 45.13%니까 0.4513. 그리고 수소가 5.27%니까 0.0527. 그리고 산소가 24.07%니까 0.2407. 그죠? 질소는 없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S도 없으니까 할 필요 없고, 따라서 전체 곱하기 0.232분의 1을 해서 이론 공기량을 질량으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시간당 폐기물 100kg을 연소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니까 공기비, 자, 과잉 공기량이 나와 있을 때 공기비 1.5라고 그랬죠. 계산하면 1.5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 5.9678kg/kg. 그리고 폐기물량이 지금 얼마냐면 시간당 100kg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폐기물량으로 고치는 게 맞겠다. 그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895.17kg/h라는 실제 공기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냐면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함량을 원소의 탄소, 수소, 산소 N이라는 원소의 함량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전체 문제량 중에서 각 원소가 차지하는 이제 원자량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고형물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율을 고형물로 바꾸죠. 그래서 함수율이 15%니까 고형물은 85%. 그래서 각각의 원소 조성비에 함수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고형물의 함량을 곱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조성을 분석한 결과 탄소가 40%, 수소가 20%, 산소가 15%, S가 5%, 수분이 20%이고 고위 발열량이 9,500kcal/kg일 때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에서 뭐를 제외한 값을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라고 하죠?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을 제외시킨 중값이에요. 그러면 수분의 정발 잡열이 고체와 액체에서는 600, 9H 플러스 W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수분의 정발 잡열이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고위 발열량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느냐? 9,500kcal/kg이에요. 그리고 H의 함량이 20%니까 0.2, W, 수분의 함량이 20%니까 0.2를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저위 발열량은 8,300kcal/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면 톨루엔의 농도가 99%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단 1차 반응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K 값이 0.2342/h로 주어졌죠. 반응조를 보면 자, 초기 농도예요. 초기 농도가 퍼센트로 나와 있으면 100%가 되겠죠. 자, 그리고 T 시간 후의 농도 99%가 여기서 99%가 분해됐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농도는 T시간 후의 농도는 몇 %가 되는 거죠? 1%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의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식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C0 값이 100%, CT라는 값이 1%, 그리고 K는 주어졌죠. 0.2342/h. 따라서 T에 대한 값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19.66H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K와 T는 역수관계입니다. K와 T는 역수관계. 그리고 1차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개통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CT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돼요.
99%를 CT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CT라는 것은 T시간 후에 남아있는 거죠. 제거된 게 아니고 제거되지 않은 것을 CT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에 보면 총괄 열 전달 계수가 35kcal/제곱미터 도시인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연소가스가 650도씨에서 250도씨로 냉각되면서 150톤/의 급수를 50도씨에서 150도씨로 예열시키고자 할 경우에 예열기의 열교환 소요 면적을 계산하시오. 단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 가스와 물 흐름 방향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총괄 열 전달 계수를 구하는 식에 보시게 되면 급수량 곱하기 물의 비열 곱하기 급수 온도차 나누기 소요 면적 곱하기 연소가스 온도차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공식을 기억을 하는 게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총괄 열 전달 계수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35kcal/m의 제곱 도시로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급수량. 지금 문제 조건에서 급수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면 150톤/의 급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면 톤이 킬로그램이 됩니다. 따라서 150 곱하기 10의 3승 kg/h. 그리고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 그리고 급수 온도차. 자, 여기서 급수 온도차라는 것은 지금 급수 온도차라는 것은 여기죠. 급수를 50도씨에서 150도씨로 예열시키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를 빼주면 되죠. 150도씨 마이너스 50도씨를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소요면적 곱하기 연소가스 온도차. 자, 연소가스 온도차는 650도씨에서 얼마로? 250도씨로 냉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50 마이너스 250도씨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소요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1071.43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화조에서 설러지 중에 BODU라는 것은 최종 BOD를 뜻합니다. 2만 mg/L에서 10,000mg/L로 제거하고 있다. 설러지의 유량이 100m의 삼성포대일 때 발생되는 메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가스 발생량은 0.75m의 삼성/kg, 발생가스 중에 메탄의 함량은 8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메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소모가 됐을 때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 가스가 메탄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BOD예요, BOD. 그래서 BOD가 지금 2만 mg/L에서 10,000mg/L로 제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거된 값은 얼마죠? 2만에서 10,000의 차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과 미터의 3승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g/L의 단위를 kg/m의 3승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mg/L을 kg/m의 3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2만 mg/L는 20kg/m의 3승, 10,000mg/L는 10kg/m의 3승이에요. 따라서 제거되는 최종 BOD는 20-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20-10 kg/m의 3승. 자, 여기에서 설러지량이 얼마냐면 설러지의 양이 100m의 3승/day. 그래서 설러지량에서 BOD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100m의 3승/day를 곱해요. 자, 그렇게 되면 발생되는 가스량은 BODU 1kg당 가스가 0.75m의 3승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중에서 발생하는 가스량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값은 85%. 그래서 0.85를 한 번 더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637.5m의 3승/day죠. 그래서 발생되는 가스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발생되는 메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발생되는 가스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형화 처리 방법 4가지를 쓰시오. 예시는 답에서 제외할 것. 여기서 고형화 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고체화를 만드는 거죠. 예시에 보면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은
답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떤 게 있어요? 고형화 방법은 자가시멘트법, 시멘트기초법, 석회기초법, 유리화법, 피막형성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서술하는 것은 몇 가지를 서술하고 되어 있느냐면 4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4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 중에서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의 장단점 3가지씩 각각 쓰시오. 자, 여기서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입니다. 고화 처리 방법 중에서 고화 처리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화를 시키는 거죠. 고체화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에서 장단점, 장점에 보시면 용출 손실률은 시멘트 기초법에 비해서 매우 낮다. 그래서 용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고형화를 시켰을 때 독성 성분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빠져나가지 않게끔 고형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매트리스 물질은 수용액의 침투에 저항성이 크다. 그래서 저항성이 크다는 것은 수용액의 침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화 처리된 폐기물 성분을 나중에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됩니다. 반면에 단점에 보면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는 물질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가연성 물질이죠.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요구량이 크게 요구된다는 것. 따라서 단점 3개, 장점 3가지씩 서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매립공법 중에서 해안 매립공법의 종류 3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해안 매립공법과 내륙 매립공법은 반드시 종류와 간단하게 서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내륙 매립공법에 보면 샌드위치 공법, 셀공법, 그리고 도량공법, 그리고 압축 매립공법이 있죠. 반면에 해안 매립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박청 뿌림 공법, 그리고 순차 투입 공법, 내수 배제 공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안 매립공법 종류 3가지를 서술합니다. 자, 먼저 박청 뿌림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지선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싣고 나간 다음에 박청 뿌림을 해서 매립하는 공법이죠. 결항된 집안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밑면이 뚫린 바지선을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박청으로 뿌려주어서 바닥의 집안 하중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순차 투입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호안청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호안청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쓰레기를 투입해서 육지화하는 방법으로 수심이 깊은 처분장에서는 건설비 과다로 내수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자, 그리고 수중투기공법은 호안에 해수를 그대로 둔 채 폐기물을 투입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 그리고 내수 배제공법은 매립 전에 호안의 해수를 배제시킨 후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공법. 그래서 수중투입공법과 내수배제공법은 어떻게 보면 반대죠. 수중투입공법은 이제 호안에 바닷물을 그대로 둔 채로 매립하는 거고, 내수배제공법이라는 것은 해수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매립하는 공법.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안매립공법을 서술하라 그러면 1번에 있는 박청뿌림 공법하고 2번에 있는 순차뿌림 공법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서술을 했을 때.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화수소 HCl과 아황산가스 SO2의 제거 반응식을 쓰시오. 그래서 수산화칼슘으로 지금 제거를 하는 반응식입니다. 먼저 HCl을 수산화칼슘으로 반응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을 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OH는 마이너스 1가죠. 2개짜리니까 2 마이너스. 그럼 칼슘이 2 플러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하죠. H하고 O하고 만나면 물, 그리고 Cl하고 CA가 만나면 CaCl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CA가 2개짜리니까 2가짜리니까 CL은 마이너스 1가짜리죠. 2개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물 H2O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수가 2개가 들어가고 산소도 2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반응식을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SO2를 CaCO3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CaCO3로 만들려고 하면
2 플러스고 2 마이너스거든요. 자, 그러면 CA, 석고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CaSO4가 만들어져야 돼. CaSO4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여기서 CaSO4. 그러면 산소가 2개니까 여기서 2개가 빠져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산소가 1개가 부족해요. CO2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LCA 구성요소 4가지를 쓰시오. LCA라는 것은 전과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과정 평가의 구성요소를 적으라는 문제도 있고 팁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자, 구성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 목적 및 범위의 설정, 목록 분석, 역량평가, 개선평가 및 해석,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팁에 나와 있으니까 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다음은 침출수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침출수의 발생량은 1번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침출수의 양은 아무래도 강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강수, 강우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 침출수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번의 침출수 농도는 경과 연수에 따라서 점차 농도가 낮아지죠. 4번의 pH가 중성 및 산성을 보여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약알칼리성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에요. 온도가 높을수록 침출수의 농도는 낮아지고 분해되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보다 질산성 질소의 함유량이 적죠. 주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갈로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16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발생량의 예측 방법 3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여러분들은 폐기물의 예측 방법 3가지, 그리고 조사 방법 3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놓아야 돼요. 자, 예측 방법 3가지를 보시면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죠. 자, 그리고 조사 방법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자, 물질 수집법이 있고 직접 개근법이 있고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예측 방법, 조사 방법을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내용을 서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 방법에 관계되는 내용은 팁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사 방법에 관계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을 참고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꼭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에 비해서 열분해가 갖는 장점을 5가지를 쓰시오. 소각과 열분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소각은 많은 양의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는 거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보면 황미, 중금속이 회분 속에 고정되는 비율이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한 연료를 회수할 수 있고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어서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죠. 따라서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죠. 만약에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변화된다는 소리는 산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산소가 없는 상태니까 산화가 안 되겠죠. 배기가스량이 적어서 가스 처리 장치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소각 처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았을 때는 어떤 물질이 적게 발생하죠? 그렇죠.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환원 분위기로 효과적인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5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5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혼합 폐기물의 종류는 보기와 같다. 선별 공정에 알맞게 보기에 있는 혼합 폐기물의 번호를 쓰시오. 자, 보기를 보면 1번 고무와 철, 2번 무색유리와 색유리, 3번에 돌과 모래, 4번에 가벼운 물질과 무거운 물질, 1번에 자력 선별, 2번에 광학 선별, 3번에 체스크린 선별, 그리고 4번에 관성 선별이에요. 그럼 먼저 자력 선별은 자석의 힘을 이용하니까 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무와 철은 자력 선별입니다. 그리고 광학 선별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2번에 무색유리와 색유리, 그리고 체선별은
돌과 모래를 선별하죠. 그리고 관성 선별은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을 선별하기 때문에 4번. 여기서 가벼운 물질은 유기물, 무거운 물질은 무기물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한 다음에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것만큼만 복원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걸 추합을 해서 이제 만드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정보가 많아야지만 정확한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